여러분,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브로콜리 드셨나요? 토마토는요? 계란은요? 이 세 가지 음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이 음식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몸에서 그 효능이 90% 가까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90%입니다. 암을 막는다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혈관을 지킨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들이 조리 방법 하나 때문에 거의 빈 껍데기로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음식의 진짜 비밀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최대한 살리는 올바른 조리법, 토마토가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원리와 흡수율을 9배 높이는 방법, 그리고 계란이 치매를 막아주는 과학적 비결,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브로콜리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 브로콜리 주스로 암을 고칠 수 있다, 고추장이 브로콜리의 효능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내용의 영상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짜 의학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국내외 정식 연구 논문과 검증된 의학기관의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브로콜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죠. 그런데 이 방법들이 모두 브로콜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을 파괴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브로콜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천연물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도 이 효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도 설포라판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현저히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천연항암제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의 효능은 암 예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분해하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뇌를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그 방 안에 계속 쌓이는 쓰레기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방이 꽉 차버리면 그때부터 기억이 흐려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설포라판은 이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이 깨끗해야 제대로 살 수 있듯이 뇌도 깨끗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암 예방, 치매 예방에 더해서 설포라판은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성분 하나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 병을 동시에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안에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설포라판의 전체 단계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것이 들어있고 이것이 미로신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야만 비로소 설포라판으로 변환됩니다. 재료와 요리사가 만나야 음식이 완성되듯이 이 두 성분이 만나야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로신나제 효소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는 순간 이 효소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2010년 영국 워릭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끓는 물에 데치면 설포라판 생성 능력이 무려 90% 이상 떨어집니다. 항암 효과를 기대하며 드시는 브로콜리가 사실상 그냥 채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르게 세척하세요. 브로콜리 꽃봉오리는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먼지나 작은 벌레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전체적으로 헹구세요. 그 다음 소금이나 밀가루를 녹인 물에 15분간 거꾸로 담가두세요.
브로콜리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컵으로 덮어서 완전히 잠기게 해주세요. 소금물은 삼투압으로 벌레를 제거하고 밀가루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흡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헹구면 됩니다. 둘째, 자른 후 30분을 기다리세요. 브로콜리를 자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신나제가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면 브로콜리가 스스로 설포라판을 만들어냅니다.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여야 하듯이 브로콜리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찜기에서 딱 5분만 찌세요. 절대로 끓는 물에 넣지 마세요. 찜기에 물을 조금만 붓고 채반 위에 브로콜리를 올려서 뜨거운 증기로 쪄내세요. 5분이 지나면 브로콜리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5분이 넘어가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열에 약한 효소와 비타민들이 파괴됩니다. 넷째, 겨자나 와사비를 곁들이세요. 이미 데친 브로콜리를 드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겨자와 와사비에는 미로신나제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것을 함께 드시면 열로 손실된 효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2영원짜리 튜브 겨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간장 종지에 식초 조금, 간장 조금, 겨자를 손톱만큼 짜서 섞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 설포라판 생성 능력이 최대 20배 높아집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먹는 꽃봉오리 부분이 아닙니다. 줄기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잎, 그 다음이 꽃봉오리 순입니다. 지금까지 줄기를 버리셨다면 오늘부터는 칼로 얇게 썰어서 꼭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궁합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특히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 D, E가 모두 들어있는데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이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달걀의 콜린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가 뇌의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고 달걀의 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을 공급하니 치매 예방의 최강 조합입니다. 양파와 함께 볶아 드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이중으로 차단합니다. 하나는 공격하고 하나는 방어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또한 양파에는 크롬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조리된 브로콜리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NRF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마스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몸속 여러 항산화 효소들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글루타치온,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카탈라아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한꺼번에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이 NRF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 하나로 수십 가지 항산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폴 탈레이 교수 연구팀이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계에서는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설포라판을 단순히 항산화 물질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동시에 켜는 마스터 조절자로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 연구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주부 김순자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매달 병원을 다니셨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딸이 이 방법을 알려줘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3개월 후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브로콜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식단 전체를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신 덕분이지만 그 출발점이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 방법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브로콜리를 고르실 때도 팁이 있습니다. 짙은 녹색일수록 설포라판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브로콜리는 이미 영양소가 분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줄기가 단단하고 꽃봉오리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이 신선한 겁니다.
마트에서 너무 싼 브로콜리는 오래된 것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제철인 11월부터 3월 사이에 드시면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비닐백에 물을 조금 뿌리고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드시기 직전에 씻으세요. 그럼 이번에는 토마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코펜이 왜 그렇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전자를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세포막, DNA, 단백질에서 전자를 훔쳐가면서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도둑에게 미리 전자를 내주면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희생해서 세포를 지키는 경호원 같은 겁니다. 라이코펜은 다른 항산화 물질보다 전자를 더 잘 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비타민 E가 활성산소 하나와 싸울 때 라이코펜은 100개와 동시에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라이코펜이 비타민 E보다 100배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열을 가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시죠? 라이코펜은 반대입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이것을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심장병이 적은지 아십니까? 지중해식 식단에서 핵심이 바로 올리브유를 넣은 토마토 소스입니다. 파스타 소스, 피자 소스, 각종 조림에 들어가는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오랫동안 가열하는 것이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코펜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의 요리 전통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셈입니다. 한국식으로 응용해보면 어떨까요?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볶아 드시면 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라이코펜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알리신이 추가돼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계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피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의사들도 계란을 많이 드시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들이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19년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달걀을 하나씩 드셔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걀을 전혀 드시지 않는 그룹보다 적당히 드시는 그룹이 더 건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콜레스테롤 양을 줄입니다. 반대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적게 섭취하면 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란에는 HDL이라고 불리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차 같은 역할이죠.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달걀 흰자와 노른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살이 찔까봐 노른자를 빼고 드십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에 중요한 콜린, 레시틴, 루테인, 제아잔틴은 모두 노른자에 있습니다. 노른자를 빼면 계란의 가장 중요한 성분을 다 버리는 겁니다. 노른자를 포함한 통달걀로 드세요.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완숙보다 반숙이나 수란이 영양소 보존에 더 유리합니다. 고온에서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하신다면 너무 바삭하게 굽지 마시고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흰자는 완전히 익히되 노른자는 약간 반숙 상태가 좋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달걀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방목닭이 낳은 달걀과 일반 케이지에서 기른 닭의 달걀은 영양소 차이가 있습니다. 방목 달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더 많고 비타민 D 함량도 높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가능하면 동물 복지 달걀이나 방목 달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도 확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 중간에 떠오르면 조금 오래된 것, 위로 뜨면 오래된 것입니다. 달걀 속 기포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날짜가 찍혀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일상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브로콜리 달걀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전날 잘라둔 브로콜리를 찜기에서 5분 찌고 달걀 2개와 함께 들기름에 볶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서너 개를 올리브유에 버무려 옆에 놓으세요. 화요일에는 토마토 달걀 수프를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2개를 잘게 썰어 물과 함께 끓이다가 달걀을 풀어 넣으세요.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간하면 간단하고 맛있는 한 그릇 요리가 됩니다. 수요일에는 브로콜리 겨자 무침을 드세요. 찐 브로콜리에 간장, 식초, 겨자를 섞은 소스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목요일에는 토마토 달걀찜을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속을 파내고 거기에 달걀물을 부어 전자레인지에서 3분만 익히면 됩니다. 금요일에는 브로콜리 토마토 샐러드를 드세요. 찐 브로콜리와 썬 토마토에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을 뿌린 간단한 샐러드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브로콜리 달걀 덮밥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의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마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온몸이 뻣뻣하고 무릎이나 어깨가 은근히 쑤십니다. 피로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사실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집안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크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집을 태우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딱 그렇습니다. 열이 나거나 붓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지어 치매와 암까지도 이 만성염증이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드시는 방법에 따라 핵심 성분의 흡수율이 최대 9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드시면 토마토를 매일 드셔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90% 이상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E보다 무려 100배 강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청소해줍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일어나는 변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이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관절 주변에 쌓인 만성염증이 주범입니다. 라이코펜이 이 염증을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하루 16mg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관절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둘째,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에서 토마토를 하루 110g 이상 드신 분들의 고혈압 위험이 36% 낮아졌습니다. 토마토의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유럽 남성 3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드신 그룹의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토마토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넷째, 피부가 달라집니다.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피부 방어력이 30% 높아지고 주름이 줄고 피부 탄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서 토마토 요리를 주 10회 이상 드신 그룹의 전립선 암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50대 이후 남성분들께 특히 중요한 효능입니다. 이제 토마토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라이코펜의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겁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 몇 방울 떨어뜨리고 소금 한 꼬집을 뿌리세요. 이것만으로도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9배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익히면 라이코펜 함량이 35% 더 증가합니다. 열이 토마토의 세포벽을 부수면서 라이코펜이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양파, 마늘과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드세요. 토마토 특유의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도 익히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비타민C와 면역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생토마토, 라이코펜 흡수와 염증 제거가 목적이라면 가열된 토마토가 더 좋습니다. 목적에 따라 번갈아 드시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간식으로 토마토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순수한 단맛이 부각되고 비타민C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영양소가 더 오래 보존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설탕을 소화할 때 토마토의 비타민 B가 모두 소비됩니다. 달콤하게 먹으려면 설탕 대신 소금 한 꼬집이 정답입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양을 줄여서 드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의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계란입니다. 여러분, 단돈 몇백 원짜리 계란이 치매를 예방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불립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에서 계란은 100점으로 전체 식품 중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합니다. 소고기보다도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계란의 질 좋은 단백질이 이 근육 감소를 막아줍니다.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도 지켜줍니다.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나이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매일 달걀 2개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란에서 가장 주목할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계란에는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치매를 막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2019년 핀란드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계란을 매일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로 계란의 콜린 함량을 꼽았습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기능을 유지합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집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린다거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달걀 2개만 드셔도 콜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콜린은 심장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심장에 독성을 미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나이 드시면서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달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계란에 없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줍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로 2가지 음식의 영양이 모두 배가 됩니다. 시금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와 계란이 궁합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이 아닙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이 대부분 물에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계란에 없는 영양소를 시금치가 채워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가 해당됩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최강 조합입니다. 두유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유와 계란이 궁합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콩의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들기 때문에 트립신 억제제가 없습니다. 걱정 없이 함께 드셔도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절대 피하셔야 할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차와 커피는 계란을 드신 직후에 피하세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단백질을 침전시켜서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감, 밤, 도토리, 와인에도 탄닌이 들어있으니 함께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금이 간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틈으로 살모넬라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심한 식중독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위험합니다. 계란을 사오셨을 때 금이 간 것은 바로 버리세요. 계란을 만지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냉장 보관도 필수입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제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의 70% 이상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매일 달걀 2개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3가지 음식, 브로콜리, 토마토, 계란은 각각 따로 드셔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드실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시너지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쇠가 공기에 닿으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활성산소 때문에 서서히 녹슬어 갑니다. 이것이 노화의 근본 원인이고 각종 만성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토마토의 라이코펜,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 3가지 항산화 물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성산소를 공격합니다. 하나가 놓친 것을 다른 하나가 잡아냅니다. 3가지를 함께 드실 때 항산화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집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3중 방어막이 쳐지는 겁니다. 첫째, 브로콜리입니다.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이 성분이 암, 치매, 심혈관 질환을 막아줍니다. 올바른 방법은 4가지입니다. 소금물에 세척하기, 자른 후 30분 기다리기, 찜기에서 5분 찌기, 겨자 곁들이기, 줄기도 반드시 함께 드세요. 달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토마토입니다.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관절 통증, 혈압, 심장, 피부, 전립선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9배 높아집니다. 설탕을 피하고 소금 한 꼬집을 뿌리세요. 역류성 식도염,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셋째, 계란입니다. 핵심 성분은 콜린과 레시틴입니다. 치매 예방, 근육 유지, 눈 건강,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2개씩 드세요. 토마토, 시금치,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녹차, 커피는 드신 직후 피하시고 금이 간 계란은 반드시 버리세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달걀 2개를 삶거나 프라이를 하세요. 이때 토마토 1개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 몇 방울 뿌려 옆에 함께 놓으세요. 전날 저녁에 미리 잘라둔 브로콜리를 찜기에서 5분 찌세요.
겨자 한 꼬집을 종지에 풀어서 곁들이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준비 시간 10분, 비용 하루 일, 500원. 이 아침 한 상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혈관을 청소하고 암세포를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하루에 모두 드시는데 얼마나 들까요? 달걀 2개 800원, 브로콜리 1컵 500원, 토마토 1개 300원, 합계 1 600원입니다. 이 돈으로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내 몸은 뒤로 한 채 묵묵히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챙기실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님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듣고 나서 마음은 먹었는데 실천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저항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3가지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살 때 줄기도 버리지 않겠다. 이것 하나만 바꾸세요. 그 다음 주에는 자른 후 30분 기다리는 습관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 달에는 찜기 사용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부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습관 전문가들이 말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기존 습관에 붙여라. 예를 들어 이미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신다면 거기에 브로콜리를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 루틴에 새 것을 붙이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매 초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이 내일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쁜 재료를 넣으면 약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리모델링 중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세에 시작하든 70세에 시작하든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방에 있습니다.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삶의 질도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브로콜리, 토마토, 계란은 그 예방의 핵심 식품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온 자연식품이고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가 그 효능을 검증했습니다.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우리 식탁에 항상 있던 음식들입니다. 다만 제대로 드시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100%의 효능을 얻고 모르는 사람은 10%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100%의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 관절이 아프신 분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특히 취약한 위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인 또 다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